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인선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뭐 매일같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도를 통해보면 생각보다 또 늦어진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인선관계를 그래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요즘은요, 이화영이가 술판을 벌였느냐 안 벌였느냐, 요게 이제 거짓말인 것은 우리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거 검사 탄핵으로까지 가고, 결국은 이제 심판론에, 검찰 독재 심판론에 불을 붙이기 위한 작전, 꼼수다 했는데요. 결국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이화영 측에서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예. 이거 매일매일 바꾸는 거 알려드리는 것도 참 피곤하네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매일같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요렇게 매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이화영 측 입장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이 방탄 치려는 작전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우리 여권에도 더 이상 방탄 이거 치지 말아라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수원지검에서도요,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오늘 또 내놨는데, 제가 말씀이,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이것만 할 거냐, 수원지검. 바로 고발 조치를 해라. 어차피 고발 안 가면 이거 종이호랑이밖에 더 돼요. 앞으로는 법적 조치 취하겠다 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죠. 그래서 민주당하고 딱 맞짱 떼야죠. 뭐가 겁나서 어차피 지금 민주당은요, 고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고하고 가야죠. 결국은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수밖에 없고 이미 번져 있잖아요. 바로 뭡니까? 살인은 항상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실게임에서. 요거를 믿고 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국이가 말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일찌감치 8시에 지금 4.19 기념탑을 참배하고 나왔는데, 왜 도둑 참배했느냐. 역시 조국다운 발상이죠.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용산이 열불이 났습니다. 도둑 참배라니. 너는 너무 자기애가 강해. 예, 자기애, 이게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자기애가 강한 게 아니라 너무 독단에 빠져 있다 이게 얘기죠. 그래서 과거 사례까지 보훈부까지 나서서 치고 나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MBC가 또 사고를 일으켰네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때렸어요. 핵시설은 제하고 때렸는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미국을 때렸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거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MBC를 지금도 그런데 또 많이 봐요. 이번에 출구조사 방송을 보면요, MBC를 최고 많이 봤어요. 이 한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선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우선 인선 내용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뭐 저도 이거 거의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럼 기존에 지금 이제 그 비서실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맨 먼저 나오기 시작한 게 원희룡. 그렇죠? 원희룡하고 박영철, 양정철, 이 둘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장재훈이가 나와서, 장재훈이는 거의 고민 중에 있는데 받을 것 같다. 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지금 장재훈 쪽에서는요, 공식적인 또 제안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헷갈려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니까 양정철 카드는 뒤로 가고, 새롭게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제 이 정진석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정진석은 또 총리 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총리 쪽으로 정진석 의원이 지금 간 것은 그냥 이거는 아주 소설로 지금 되어 있네요. 지금 현 보도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자의반 타의반 인물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보도를 보면은요, 여전히 원희룡 카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러분께 잘 아시는 대로 장재원 카드, 그리고 정진석 카드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 그리고 양정철이는 좀 뒤로 물 건너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한길 카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리 카드로는요, 처음부터 얘기했던 박영선이, 요것도 아직도 살아있는데, 지금 언론의 평을 보면 지금 야권에서까지 반발하는데 이거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박영선 카드는 이제 죽은 카드나 마찬가지 아니냐. 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김한길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하고 이재호. 이재호는 뭐 이 박지원이가 꺼냈잖아요. 과거의 사례. 이재호 당시 의원이 박지원이한테 아유 총리 좀 추천해봐. 그래서 이 박지원이가 그 당시에 이제 김황식을 추천했는데 김황식 결국 성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한테 요청을 한다면 이재호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재호하고 오연천의 경우에는요. 어떤 공식 라인에서 거론다기보다는 뭐 타천 형식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자,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권영세 의원이 오늘 이 라디오에 나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 참모 비서실장 플러스 알파 수석들 이게 임명이 굉장히 급하다. 그래서 이번 우선 대통령실에서 먼저 인선을 하고 그리고 총리는 다음 국회하고 일을 해야 될 총리 아니냐. 그래서 총리는 다음 22대 국회 개원이 되면 임명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뭐 일장일단이 다 있죠. 아니 뭐 22대 총리하고 일한다고 22대 그러면 뭐 총리 국회가 바뀔 때마다 또 안 바뀔 때마다 안 가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2대 총리면 5월 말인데 그럼 한 달을 또 기다려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청문 과정이 또 한 달 걸려. 그럼 2달, 3달 기다려야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국정 공백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도 뭐 레임덕이니 대두덕이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가요. 국회에 발목 잡고 국회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국회의 국정이 질질 끌려다니는 형국의 첫 단초를 대통령실이 만들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권영세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여거마다 아니 지금 뭐 총리 따로 뭐 비서실장 따로 한다고 야당이 공격 안 합니까? 한 칼에 그냥 다 싹 던지고 어차피 공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어할 것 철저히 방어하고 방어가 안 되는 것은 죄송하다고 끝까지 한번 맞짱 뛰는 것이죠. 뭐 어차피 누가 임명이 되더라도 그 야당이 어마어마한 태클을 벌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총리 임명의 경우에는 뭐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야권이 반대를 덜하는 카드에 방점을 찍고 선수를 고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작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김한길, 박영선 뭐 이런 사람들 쭉 하고 박영선 카드는 이제 조금 뒤로 밀려가고 있다. 예. 자, 이 정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요. 지금까지 거론됐던 사람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선수, 후보들은 바뀌지 않는데 타이밍만 뒤로 밀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만큼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이화영인데, 아이고, 저도 이화영 얘기하기가 참 피곤하네요. 자, 이화영이, 그러면 지금 이화영과 관련해서요. 조선일보가 오늘 정리를 잘 해놨어요. 자,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이렇게 도표 하나를 잘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요. 시간도 장소도 그리고 음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소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한 번은 마셨다 그러고 한 번은 술 냄새 같아서 술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마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여튼 모든 거 다 바뀌어요. 일시, 장소, 음주 여부 그리고 장소 이런 거 싹 다 바뀌고 있다. 이걸 누가 바꾸고 있느냐? 이화영과 변호인 김광민이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설주환 변호사가 오늘 남부경찰서에 고발한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도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미래 쪽으로 몸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화영이가 하도 말을 바꿔갖고 더 이상 변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뛰쳐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주환 변호사의 얘기를 빌면 이거는 이번 그 이화영 사건을 갖다가 이게 법률적 투쟁에서 싸우면 지니까 정쟁 사건을 몰아가려고 이렇게 꾸며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왜 경찰에 고발하느냐? 이거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뭐 사건이 낮아서 가지.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가 직접 이거는 이제 고발한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요. 자, 김성태도 이미 상식적이지 않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딱 잘라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김성태가 이렇게 앞뒤 가릴 필요도 없이 완전히 그건 낭설이야. 거짓말이야. 상식적이지 않아. 그런 일이 없어. 그리고 검찰에서 회유한 적도 없어. 나도 회유받은 적이 없어. 전부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가 제일 잘 아는 변호사인데 설주환 변호사도 이거 다 거짓말이다.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검찰 반박.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이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화영이하고 김광민 변호사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화영이도 말이 계속 바뀌어.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도 말이 계속 바뀌어. 그러면 김광민은 또 누구냐?
이거 현직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에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지금 2년 후에 공천받아야 되는데 당에서 허락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운명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시나리오를 짜서 적당히 이 검찰하고 맞상대 했는데 검찰에서 모든 기록을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방 구조까지 공개하고 있어요. 방. 왜냐면은 이 방이 너무 작아서 이게 뭐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방이 엄청 커요. 이게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이거를 지금 이화영이가 말이죠. 이화영 김광민 변호사가 작년 12월 말에 26일 날 자기네 좌파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 장소는 1315실. 그러니까 이제 검사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가 1315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도관이 제지하면서 검사한테 항의를 했다. 자, 그런데 이화영이랑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음주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요. 그냥 교도관이 제지하면서 검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했다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었는지는 얘기 안 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다가 언제 얘기하느냐. 언제부터 이제 이 변호사가 술 먹었다고 했느냐. 먼저 자기네들이 시나리오를 다 짰겠죠. 4월 4일 날 이화영이가 법정에서 내가 술 마셨어. 그래갖고 회유 압박을 당했어. 요거 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술 마셨다고 주장하다가 술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술 냄새가 나갖고 술인 줄 알고 이제 안 마셨어. 말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화영이가 4월 4일 날 뭐라고 했느냐. 4월 4일 날 법정에서 진술한 거예요. 이화영이가 말이죠. 자,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키우면 여러분들 좀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화영이 소주 마셨다. 그리고 얼굴이 빨개졌다.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야 구치소로 기소하였다. 이렇게 이화영이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서 먹었느냐? 1315실 검사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방에서 먹었다. 딱 했는데 이 교도관이 음주 당시 교도관이 개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실관계는 뭐냐? 교도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화영이가 말을 돌려요. 예. 교도관이 알고 있었는지 교도관하고 같이 술 먹었다고 주장해놓고 교도관이 알았는지 몰랐는데 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래요. 이 이화영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건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자, 그러다가요. 지난 이 4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화영 측 변호사 김광민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검찰이 반박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6월 30일 직후에 술을 먹었을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은 5시에서 6시 사이인데 시간은 장소는 검사실 안에 있는 영상 녹화실에서 먹었다. 그러니까 벌써 장소가 앞에는 검사 앞에 있는 창고에서 먹었다 했다가 이제 검사방 바로 옆에 있는 그 검사방 안에 녹화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는데 녹화실에 먹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대여섯 시, 5, 6시경. 그리고 당시 교도관이 개호했느냐. 이 여부는요. 교도관은 영상 녹화실 대기 공간에 있었다. 이렇게 이화영 변호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더니 4월 18일 날 이화영 변호사가 또다시 뭐라고 하느냐. 너 6월 30일이 아니고 7월 30일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7월 3일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서요.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셋 중에 하나인데 7월 3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영상 녹화실에서 먹었다. 그리고 교도관 개호 여부와 관련해서는요. 영상 녹화실 대기 공간이 있고 작은 유리창이 작아갖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음주 상황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이제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종이컵에 뭘 따라주길래 마시려고 입을 대봤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 이게 술을 먹었다 했다가 이제 먹지 않은 걸로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7월 5일, 7월 3일, 6월 28일 5시 이후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도관은요. 영상 녹화실 대기 공간에 있어서 시야 확보 안 돼요. 음주 상황을 제지하거나 항의할 수 없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바로 말이죠. 이렇게까지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장소, 시간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요. 이 녹화실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커요. 자, 가로가 170cm, 세로가 90cm. 이게 얼마나 큽니까? 창도요. 통창으로 돼 있어요. 다 볼 수 있고 전부 다 이게 감시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검찰에서 이 발표는요. 이화영이는 7월 3일 오후 5시 5분이면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10분 뒤에 5시 15분에 호송차를 타고 수원구치소로 갔다. 그래서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는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니고 수원지검의 구치감 또는 구치소에 있었다. 자, 그리고 음주 상황에 대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마셨고 그것 때문에 술을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수원지검이 영상 녹화실 사진을 아까 같이 이제 공개를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이 이제 135실 검사실에 딸린 영상 녹화실 대기 공간에 있었고, 작은 유리창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음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제지나 항의할 수 없었다. 이런 종전에 이제 김 변호사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런 내용, 이렇게 이제, 이거 다 거짓말인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 12월 달 방송에서는 교도관한테 항의했다. 교도관이 검사에까지 술 마시게 이건 되겠느냐. 항의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제 입장에서는요. 항의할 수가 없었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원지검이 영상 녹화실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직접 시야에서 근접 개호를 했다. 그리고 영상 녹화실 문도 개방돼 있었다. 그리고 명확히 교도관의 감시하에 있는 구조였다. 음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박을. 그리고 지금 김성태도 말이죠. 오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 요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그 검찰 조목조목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 대응을 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지금 민주당은 아주 신나라 해가지고요. 아주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는데요. 자, 이재명 방탄 라인이 모두 동원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장동 변호사, 김용 변호사, 그 다음에 정진상 변호사들이 모두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 단장에는 민영배가 딱 잠당을 하고 있고, 김용민, 김승원이가, 김용민은 특검 탄핵 추진팀장, 그리고 김승원은 검찰 개혁 제도팀장을 맡고 요걸 하고 있고요. 대장동 재판 이 변호인 5명이 모두 여기에 동원이 됐어요. 박균택, 그 다음에 뭐 양문학, 그 다음에 김동하고 이건태, 그 다음에 김용 변호인은 김기표,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그 다음에 강북을 한민수 모두 여기에 다 동원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방탄 리스크 희석을 중단하라. 자, 이 사법 리스크 희석을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지금 검찰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마지막 중에 하나인데 바로 MBC가요. 자, 이게 MBC 이 여성 앵커가 되겠습니다. 요 앵커가요, 요렇게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미국 본토를 공격해서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했다.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MBC의 실체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국을 공격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지금 MBC 뉴스를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오늘 12시 MBC 뉴스, 여기에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예. 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본문 뿐만 아니라 기사 제목에서도요. 코스피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 2% 넘게 하락. 예. 요 정도로 내놓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MBC는 제가 누차 얘기지만 이거 빨리 폐방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방송을 완전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나라 망신만 계속시킨다. 자, 이거 보십시오. MBC 뉴스. 이게 제목이, 이게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자, 이 정도로 지금 MBC의 방송의 질이 형편없다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송 계속할 자격이 없다. 폐방시켜야 된다. 요거 딱 한마디로요. 요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를 공격했고, 그리고 이제 핵시설 공격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조국이가 시비를 걸다가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조국이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 윤 대통령 오늘 왜 조조 참배를 했느냐? 이건 도둑 참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역대 대통령도 조조 참배 안 해본 대통령이 없어. 특정한 계기나 정상 행사를 한 거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조국이가 이제 도둑 참배다. 예. 요구와 관련 대통령실 입장은 자기의 생각이 과하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이가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 대통령을 무엇을 하게 헌법도 기리고 있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몇몇 4.19 단체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조조참배를 하는가? 그렇게 야당 지도자를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압수가 무산돼 아쉽다. 예. 그리고 나서 조국 혁신단도 공식 논평에서 도둑 참배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요. 특정 당에서 도둑 참배라고 했는데 그 당 대표가 2018년도 19년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 문재인도 김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국이가 청와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 참배, 기념식 회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자기애가 과하다. 그리고 민주영령을 기대한 나의 숭고한 의미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게 안타깝다. 자, 이 조국이가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는데요. 문재인의 임기 중에 2020년 딱 한 번 참석했어요. 자, 그리고 4.19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모두 딱 임기 중 한 번만 참석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때 기념식에 공식 참석했고 작년 취임 후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했고요. 자, 오늘은 조조참배를 했습니다. 요거를 지금 비판하다가 제대로 걸려드는 거다. 예. 자, 그리고 이제 MB 대통령도요. 2010년도에 50주년이라서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51주년인 2011년도, 52주년 2012년대는 조조참배. 박근혜 대통령도 13년, 14년, 16년 조조참배, 15년에는 해외 일정 때문에 조조참배를 못했어요. 문재인이도 2020년도 60주년에는 직접 참석했지만 2018년도, 21년도, 22년도 조조참배로 대신했고 19년도 해외 일정으로 조조참배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선인 때 참배를 했고 2023년 기념식에 공식 참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선동하고 말이죠. 예,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민을 사기치는 이 장본인이 조국,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놀랄 일이 아니죠. 예.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